자녀에게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물려주실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계시면 그중 2억 원은 나라가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평생 안 입고 안 써서 모은 내 돈 세금으로 다 날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1억 원 이상 아끼시겠습니까? 2026년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부의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705만 명입니다. 이들이 지금 63세에서 71세입니다.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지나 노년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평생 모은 자산,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약 3억 7천만 원, 부동산이 3억 2천만 원, 금융자산이 5천만 원 정도입니다. 705만 명 전체로 계산하면 수백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 거대한 자산이 지금부터 20년에 걸쳐 자녀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물려주면 이 자산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사라집니다. 자, 10억 원을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네, 공제를 받고 나면 약 9천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자산의 약 9%가 세금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15억이면 약 2억 4천만 원, 20억이면 약 4억 4천만 원입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 정확한 계산법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라는 점입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시가 20억 원,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세 약 5억 원, 자녀들에게 현금이 없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합니다. 시세보다 2억 원 싸게 팔렸습니다. 세금 5억 원 플러스 금매, 손실 2억 원은 총 7억 원 손실. 만약 10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증여했다라면 이 손실을 1억 원 이내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생각하자, 자녀들이 알아서 하겠지, 세무사 비용이 아깝다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면 급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높은 세금을 그대로 내거나 부동산을 급매해야 합니다. 반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10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증여합니다. 매년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 10년 공제를 활용합니다.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이전합니다. 같은 10억 원을 물려주는데 세금이 5배 차이 납니다. 준비한 사람은 1억 원, 준비 안 한 사람은 5억 원, 4억 원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산 이전.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자산을 어떻게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녀 세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노고가 세금으로 증발하지 않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형제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이 기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 준비해야 합니다. 70대 후반이나 80대가 되면 체력도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지금 60대 초반에서 70대 초반, 이때가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산 규모가 얼마나 크고 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지. 둘째, 준비 없이 상속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셋째,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둔 단자 우리 집은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10억 원은 넘습니다. 지방 도시에 집 한 채, 예금 조금, 이것만으로도 5억 원은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상속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설령 상속세가 없더라도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형제 간에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 10년 후, 20년 후에 천지 차이가 납니다. 지금부터 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역사를 통틀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노년기에 진입하는 건 처음입니다. 705만 명의 베이비 부머.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인구가 약 950만 명입니다. 베이비 부머는 서울 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 한 가구당 평균 3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 구성입니다. 부동산이 3억 2천만 원, 금융자산이 5천만 원, 부동산 비중이 약 85%입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팔지 않으면 현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베이비 부머는 1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705만 명은 1955년부터 1963년생입니다. 1차 베이비 부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차 베이비 부머도 있습니다. 1964년부터 1974년생, 약 950만 명입니다. 2차와 2차를 합치면 165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이 거대한 인구 집단이 지금부터 30년에 걸쳐 은퇴하고 자산을 이전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한국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없었고 일제강점기에도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 산업화 시기에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태어나지 않았고 이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한국인 평균 수명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은 83세입니다. 30년 넘게 더 삽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만 해도 집 한 채 있으면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이비 부머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시기를 거쳤습니다.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30년간 부동산 가격이 수십 배 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1990년대 1억 원도 안 했던 게 지금 20억 원, 30억 원입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이 자산 상승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집 사고 돈 모으고 부동산 올라서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평균 3억 7천만 원, 서울 강남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이 10억 원, 2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모든 자산이 지금부터 자녀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는 숫자가 적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자녀를 평균 2명 정도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 세대가 지금 30대, 40대입니다. 이들은 베이비 부머보다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많은 자산을 적은 수의 사람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개인당 상속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상속받는 금액이 크면 세금도 커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년, 2026년부터 2050년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간 동안 1650만 명의 자산이 움직입니다. 규모로 따지면 수백조 원에서 천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민국 1년 GDP가 2천조 원 정도입니다. 이제 절반에 가까운 돈이 25년에 걸쳐 세대 간 이동을 합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수억 원씩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집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부모님 세대도 모르고 자녀 세대는 더 모릅니다. 우리 집은 재산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1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지방 도시 아파트도 5억 원은 넘습니다. 여기에 예금, 적금, 보험 조금씩만 있어도 금방 7억 원, 8억 원입니다. 이미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집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 부동산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제 시세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네,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실거래가 확인하세요. 5년 전에 10억 원 주고 샀으니까 10억 원이겠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지금은 12억 원일 수도 있고 8억 원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시세를 확인하세요. 집이 여러 채라면 모두 확인하세요. 본인 명의집, 배우자 명의집 전부 합쳐야 합니다. 상속세는 부부 합산 재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금융자산 확인하세요. 예금 얼마, 적금 얼마, 이제 주식 얼마, 펀드 얼마,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 얼마 모두 더하세요. 은행이 여러 개라서 정확히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하세요.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자산 한 번에 조회됩니다. 세 번째, 채무도 확인하세요. 대출이 있다면 얼마인지, 즉 보증을 섰다면 얼마인지. 이것도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더하면 우리 집 총자산이 나옵니다. 부동산 플러스 금융자산 마이너스 채무, 이게 정확한 순자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명의가 누구 것인지도 확인하세요. 아버지 명의가 얼마, 어머니 명의가 얼마,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분 명의 재산만 상속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아버지 명의로 몰려 있습니다. 집도 아버지 명의, 예금도 대부분 아버지 명의. 이러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가 많이 나옵니다. 명의를 미리 분산시켜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현황 파악이 먼저입니다. 자산 파악했으면 다음 단계. 가족들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부모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고 걱정하십니다. 돈 얘기하면 오해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걱정 많이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예요?" 하고 물으면 기분 나빠하십니다. 간접적으로 시작하세요. "요즘 상속세가 많이 올랐대요." 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왔대요. 자, 뉴스나 주변 이야기를 먼저 꺼내세요. 자, 그러면 부모님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대화할 때 중요한 원칙. 네, 돈 얘기가 아니라 준비 얘기로 접근하세요. 재산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 없게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세요. 자, 실제로 상속세 문제는 자녀들이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세금 고지서는 자녀들한테 옵니다. 네, 자녀들이 급하게 돈 마련해야 합니다. 이걸 부모님께 설명하세요.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미리 준비하면 좋겠어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열립니다. 네,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 네, 함께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상속받을 사람들이 같이 알아야 합니다. 자, 혼자 알고 나중에 형제들한테 말하면 오해받습니다. 너 혼자 부모님한테 뭐 받은 거 아니냐는 의심 생깁니다. 처음부터 투명하게 같이 이야기하세요. 대화의 목표는 합의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 집 자산이 이 정도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이 정도만 공유돼도 큰 진전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천천히 세워도 됩니다. 중요한 건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대화했으면 반드시 기록하세요. 기억에 의존하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저렇게 말씀하셨어. 형제들끼리 기억이 다릅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간단하게 엑셀 파일 하나 만드세요. 첫 번째 시트. 자산 목록, 부동산 주소, 시세, 명의자, 금융자산 은행명, 네, 계좌번호, 금액, 명의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두 번째 시트, 대화 내용, 언제, 누가 모여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간단히 메모하세요. 2026년 1월 20일 가족 모임에서 자산 현황 공유함. 부모님 의향은 아직 구체적 계획 없으나 앞으로 천천히 상의하기로 함. 이 정도만 적어도 됩니다. 자,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부모님께 확인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맞나요? 보여드리고 확인받으세요.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이게 증거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 의사가 중요합니다. 큰아들한테 집을 주고 싶다. 딸들한테는 현금으로 주고 싶다. 이런 의사를 명확히 기록하세요. 나중에 유언장 작성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한 파일은 형제들과 공유하세요. 자, 같은 내용을 모두가 보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 비대칭이 생기면 의심이 생깁니다. 투명하게 공유하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세요. 자, 부동산 시세는 변합니다. 금융자산도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매년 한 번씩 점검하고 업데이트하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훨씬 적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우리 집 자산 정확히 파악하기. 둘째, 가족들과 대화 시작하기. 셋째, 기록하고 정리하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준비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방법들, 증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건 천천히 배워도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어집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자산 파악했고, 가족 대화도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혼자 할 것인가 전문가 도움을 받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무사 상담 받으면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자, 우리 집은 간단하니까 혼자 해도 되겠지. 네. 첫 번째, 자산이 5억 원 이상이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5억 원부터는 상속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1,000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해서 실수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부동산은 증여할 때 취득세가 나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부동산을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평가도 중요합니다. 시세로 할 것인가, 공시지가로 할 것인가, 이것만으로도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 구성이 복잡하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혼 가정, 전처 자녀와 후처 자녀가 있는 경우, 자, 자녀 중 일부만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유류분 문제, 특별수익 문제, 이런 걸 모르고 증여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갑니다. 네 번째,
사업체나 주식을 물려줄 경우 일반 금융자산과 다릅니다. 사업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식 증여 시 할증 문제는 없는가, 이런 건 전문가가 아니면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초기 상담은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자산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으로 세금을 수천만 원 줄일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네. 100만 원 들여서 3천만 원 아끼는 겁니다. 30배 수익입니다. 어떤 투자가 이렇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합니까? 상담할 때 주의할 점, 세무사를 잘 선택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세무사는 부가세 소득세는 잘해도 상속세는 경험이 적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전문입니다 라고 명시한 세무사를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 곳 상담 받아보세요. 한 곳만 상담하면 비교할 기준이 없습니다. 이곳 3곳 상담 받고 비교해보세요. 설명이 이해하기 쉬운가? 자,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는가? 비용이 합리적인가? 자, 이런 걸 비교해서 선택하세요. 전문가 도움을 받든 혼자 하든 이것만은 피하세요. 첫 번째 실수. 인터넷 정보만 보고 실행하기. 인터넷에 상속 증여 정보가 많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 그런데 이 정보들이 정확할까요?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2024년 정보가 2026년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인별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10억권 자산이어도 가족 구성, 부동산 위치 증여 시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인터넷 정보는 참고만 하세요. 자,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수. 급하게 한꺼번에 증여하기. 건강이 안 좋아졌으니 빨리 증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0억권을 한 번에 증여하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10년에 걸쳐 나눠 증여했으면은 세금이 거의 없었을 텐데 급하게 하느라 1억 권 넘게 낼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할 때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잤네? 세 번째 실수. 자녀들과 상의 없이 결정하기. 예, 큰아들한테 집을 줘야지. 네, 부모님 혼자 결정해서 증여하면 다른 자녀들이 나중에 문제 제기합니다. 왜 형만 받았어요? 저 유류분 청구 들어갑니다. 받은 사람이 다시 나눠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녀들과 함께 상의하세요. 네 번째 실수. 세무서 신고 안 하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안 됩니다. 비과세여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세무서가 나중에 확인하고 가산세 부과합니다. 비과세라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다섯 번째 실수. 현금 거래로 몰래 주기. 세무서가 어떻게 알아? 통장으로 주면 되지. 세무서는 다 압니다. 부모 통장에서 큰 돈이 나가면 체크합니다. 자녀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면 체크합니다. 나중에 상속 발생하면 과거 10년 거래 다 조사합니다. 신고 안 한 증여 다 적발되면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투명하게 신고하고 증여하세요. 이 5가지 실수만 피해도 큰 문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자산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705만 명의 1차 베이비 부머, 950만 명의 2차 베이비 부머, 총 1650만 명이 지금부터 25년에 걸쳐 자산을 물려줍니다. 자, 규모로 따지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당신도 이 안에 있습니다. 자, 부모님 세대든 자녀 세대든 예외는 없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 차이가 수억 건씩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 집 자산 정확히 파악하세요. 우리 집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10억 원입니다. 지방도시 집 한 채 예금 조금이면 7억 원, 8억 원입니다. 이미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웁니다. 둘째, 네, 가족들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어색하고 불편해도 해야 합니다. 자, 갑자기 닥쳤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투명하게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세요. 그게 나중에 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자산 5억 건 이상이면 반드시 상담 받으세요. 상담 비용 100만 원으로 수천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서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시작하세요. 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주. 네, 베이비 부머 막내가 1963년생, 지금 63세입니다. 10년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제 70대 되면 건강이 문제입니다. 80대 되면은 이미 늦었습니다. 자,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아직 시간 있잖아. 아닙니다. 10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 10년을 어떻게 쓰느냐가 수억 권을 결정합니다. 준비한 사람은 세금 거의 안 냅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은 수억 권 냅니다. 같은 자산인데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메모장을 펴세요. 우리 집 부동산 몇 채, 금융자산 대략 얼마, 이것부터 적어보세요. 그게 준비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 이전,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의 선택이 당신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시작하세요.